김진태 뭐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정치라는 그 규정에 전 반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지난 6년간 6년 좀 못 됐는데요. 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봤을 때 적어도 보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멘탈리티가 강하고 가장 규정력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다시 들어갈 때 그 과정도 제가 좀 아는데 본인으로서는 흔쾌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민정수석이 왔는데 오판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재 예. 삼성동 자택으로 오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요?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법정형, 선고형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죄가 가고 어떤 뭐 법적으로 유효한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도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사면에 기댈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예.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일종의 특권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흥정의 결과로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자기 중심의 정치 세력을 있을 일정 때. 부분 남겨놔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 플러스 정치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고 그렇게 뭐 배짱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유영하 변호사나 손범규 이런 분들이 워낙이 불통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판을 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까 원예리 기자님 그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심기 대리에만 치중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용구 변호사께서 대리했던 예. 잘하셨잖아요. 그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오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미 나갔잖아요. 예. 인정할 수 없다. 무고하다. 돌이킬 수가 엮인 없다.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삼성동 자택을 기준으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판에서는 차라리 정치투쟁을 선언해서 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표현이니까 반론 제기하기도 하라고 그러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원일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초기부터 아니 어느 쪽을 약간 두 분이 약간 견해가 틀려요. 원희룡 기자님하고 박bun계 죄송합니다. 제가 뿜을 뻔했어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하고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 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잘못 보좌를 한 측면도 그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뭐 탄핵 소추를 받은 사람 또는 피의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솔직함입니다. 네. 그 여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1035 허은진님, 박범계 의원님 입에 못하다신 듯 시원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조금 꼬였었는데 예. 금방 바로 풀리네. 자꾸 품게 하니까. 자, 6641님 그들만의 청와대는 결국 서울구치소로 이전했네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그다음에 이화여대 교무회의 여러 회의가 열리죠. 자, 5998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체 검사 같은 거 하나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윤정란님 구속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씁쓸합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네요. 9877님 저는 63세인데요. 저도 구속하는 걸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택시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기자님 계속하시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저 박범계 의원님하고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은 이제 국회 측이시고 예. 지금 친박계 의원도 계시지 않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예.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두 분 말씀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박근혜는 그만뒀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대선 이후에도. 자 그러나 예.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언행으로 시종일관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법률적 이해득실보다 뛰어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는 외계어로 돼 있어요. 그게 맞고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의 많은 수많은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중립적으로 여쭤보면 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부분에만큼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논리 구조가 그거잖아요. 나는 최순실이한테 배신당했고 최순실이가 돈을 해먹었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논리 구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뇌물은 원래 자기 계좌를 안 꽂혀요. 내 주머니를 안 들어와요. 네. 부인한테도 들어오고 처남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뇌물죄는 증거보다는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수뢰자가 안 들어가? 반론하시죠. 고춧가루 막 그러니까 뿌려도 돼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 논리에 그 일관되게. 논리가 결국 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더 과장돼 가지고 나는 공익을 향해서 갔을 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피고 완전 꿈속을 헤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점은 평상시답지 않게 오늘 아주 강경해요. 최소한의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상식 수준으로 갖고 있는 법적인 어떤 상식과 리걸 마인드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먹었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먹었고 그 친한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이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인데 그 점에 대한 일체의 반성. 요만큼도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친한 사람이 먹은 거 가지고 예. 뭔 잘못이냐라는 아주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용구 판사님 판결 내려주시죠. 굉장히 판사 안 기교자예요. 해보셨네? 지금 변호사입니다. 저 판사였죠. 19년 판사였습니다. 19년요? 그럼 판결 내려주세요. 이제 그 굉장히 기교적인 접근을 대리인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전에 뇌물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민법상에 아주 아래 그 예. 원칙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단 자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기교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뇌물죄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돈을 받아요. 근데 국회의원 준비하는 와중에 돈을 받아. 그런 건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 과정을 만들고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당 만들기 전에 정당에다 돈 주면 뇌물 아니네. 만들어줘야지만 뇌물이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조금 이제 비유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은근히 띄워주면 계속 날 까더라고. 아니에요, 형. 근데 좋아요. 그거 아니, 까는 거 그거 좋아. 아니고 우리가 들고 맞으면서 그거 아니고 이제 최순실과의 40년 관계 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덱스포츠로 돈을 쏴줬고 장시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했는데 자 범죄는 여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자 조건과 환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줬고 강요와 지시도 했고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경영권 승계도 다 해줬는데 대가도 있었어. 문제는 그것을 한 주머니라고 보지 않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주머니라고 보더라도 그 들어간 최순실 주머니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744억 원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가 된 거예요. 예. 그건 뻔한 겁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돈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알을 까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익을 취할 것인가는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6039님 이제 20살 된 재수생입니다. 정치 일도 몰랐는데 봉도사님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도 통하게 됐어요. 아버님 훌륭하신 분이네. 정치하시는 분이네. 0204님 정봉재 정치쇼 뜨는 거 맞고요. 웃으면 고정 정치합니다. 뜬대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떠요. 예. 자, 정치자분들이 질문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희진님 사면 가능성도 있나요? 이희주님 공범자들을 같은 지붕 안에 수감해도 되나요? 서로 만나서 말을 맞추면 어떡하죠? 아 이분은 법무부 출신 같은데 앞만 봐도 이걸 어떻게 하시지? 김정실님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순서인가요? 자 김진태 뭐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정치라는 그 규정에 전 반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지난 6년간 6년 좀 못 됐는데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봤을 때 적어도 보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멘탈리티가 강하고 가장 규정력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다시 들어갈 때 그 과정도 제가 좀 아는데 본인으로서는 흔쾌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민정수석이 왔는데 오판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재 예. 삼성동 자택으로 오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요?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법정형, 선고형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죄가 가고 어떤 뭐 법적으로 유효한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사면에 기댈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예.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일종의 특권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용구 변호사께서 대리했던 잘하셨잖아요. 그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오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미 나갔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 무고하다. 돌이킬 수가 엮인 없다.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삼성동 자택을 기준으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판에서는 차라리 정치투쟁을 선언해서 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표현이니까 반론 제기하기도 하라고 그러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원희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초기부터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을 약간 두 분이 약간 견해가 틀려요. 원희룡 기자님하고 박범계 죄송합니다. 제가 뿜을 뻔했어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하고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원인 흥정의 결과로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자기 중심의 정치 세력을 있을 일정 때. 부분 남겨놔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 플러스 정치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고 그렇게 뭐 배짱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나 손범규란 분들이 워낙이 불통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판을 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까 원예리 기자님 그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심기 대리에만 치중한 건 이 어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 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잘못 보좌를 한 측면도 그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뭐 탄핵 소추를 받은 사람 또는 피의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솔직함입니다. 네. 그 여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1035 허은진님